지금 미국 동부와 텍사스를 지나 캐나다까지 BTS의 북미 스타디움 투어가 전성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한복판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뜨겁게 한국어로 따라 부른 곡이 있습니다. 바로 서구의 인종적 편견을 정면으로 겨눈 노래 에일리언스였습니다. 객석마다 높이 들린 피켓들. 음악에 이방인은 없다. 진짜 아쉬운 쪽이 누구인가. 아시아 아티스트를 구석자리로 밀어내려던 그래미의 오만함에 미국 팬들이 보란듯이 반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뜨거운 함성을 버티지 못하고 먼저 손을 든 쪽은 거대 권력 그래미였습니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지난 6월 아시아 음악을 따로 무는 별도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그러자 방탄소년단은 곧바로 해당 부문에 출품하지 않겠다며 그래미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었죠. 그로부터 보름 뒤인 8월 14일 아카데미 대표 합의 메이슨 주니어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아티스트들이 피땀 흘려 만든 음악을 이상이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부문 신설을 적극 옹호하던 인물이 불과 보름 만에 말을 바꾼 셈입니다. 그는 시상 부문이 100개를 넘어선 지금이야말로 기존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시점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래미 아카데미는 전체 이사회와 시상 후보 선정 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하이브를 비롯해 K-팝과 J-팝, 중국 및 인도 음악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고 출품 마감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새 부문 신설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2달 전 제 손으로 만든 상을 첫 시상도 해보기 전에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이야기였던 셈이죠. 사실 이전부터 아카데미 내부에서 여러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문 신설을 주도했던 자문위원 진아 코다는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이 상은 애초에 방탄소년단을 위한 부문이 아니었습니다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아시안팝 부문 신설은 스포트라이트와 조명이 필요한 신인 아시아 아티스트를 위한 자리였다는 해명이었죠. 게다가 같은 글에는 우리는 가장 거대한 아시아 아티스트 중 한 팀에 의해 무너졌습니다라는 불평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끄는 과감한 행동 대신 물밑에서 대화할 수도 있었다는 불만까지 덧붙였고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한 상이 아니었다면 그 한 팀이 빠졌다고 조직 전체가 무너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애초에 누구를 계산에 넣고 설계한 부문이었는지를 스스로 실토한 셈입니다. 더구나 이 부문은 아시아 언어가 의미 있게 쓰인 녹음물만을 접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곡이 영어인 방탄소년단의 신곡 스윕은 아시아 팝을 대표할 곡임에도 아시아 팝 부문에 출품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였죠. 상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상의 주인공을 규정으로 걸러낸 꼴이었습니다. 바깥의 시선은 한층 더 매서웠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사회학자 실비 옥토브르의 발언을 인용해 격하와 인종차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유럽인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프랑스 음악을 독일이나 스페인 음악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셈이라며 음악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격하의 율배반적 차별이라고 꼬집었죠. 르피가로는 아시아만 따로 떼어낸 진짜 의도를 아시아 소프트 파워의 봉쇄에서 찾았습니다. 미국 AP통신 역시 이 부문을 인종화된 장벽이라 표현하며 아시아 음악가 앞에 세워진 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달 미국의 또 다른 메이저 음악 시상식은 그래미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8월 18일 후보 명단을 발표한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였죠. 여기서 방탄소년단의 스윕은 시상식에 가장 빛나는 최고 본상, 올해의 노래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쟁자들의 면면부터가 엄청납니다. 팝의 여왕 마돈나와 사브리나 카펜터, 레이 핑크 팬서리스 같은 기라성 같은 세계적 팝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그곳에는 그래미처럼 치사하게 선을 그어놓은 아시아 전용 칸 따위는 아예 없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최우수 K-팝 후보에도 올랐지만 핵심은 이들을 장르라는 구석진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글로벌 팝의 가장 뜨거운 링 한가운데로 불러냈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배제의 벽을 쌓을 때 다른 한쪽은 가장 큰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운 셈이죠. 실제로 올해 MTV 후보 명단은 K-팝이 얼마나 주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4개 부문에 오른 리사를 비롯해 괴물 신예들과 캐츠아이, 그리고 블랙핑크와 르세라핌, 지수까지 갓 데뷔한 신인부터 10년차 베테랑까지 팝의 본토를 융단 폭격하듯 장악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테일러 스위프트와 아리아나 그란데를 제치고 로제의 아파트가 올해의 노래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장면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바로 MTV라는 채널이 가진 역사적 상징성 때문입니다. 1981년 문을 연 MTV는 개국 첫 곡으로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를 틀며 전 세계 음악의 패러다임을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통째로 뒤바꿔 놓은 혁신의 주역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인종의 벽을 깨부수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끌어온 상징적인 공간이죠. 그런 MTV가 지금 K-팝을 최고상 후보로 세웠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보는 음악이라는 시대를 처음 창조했던 장본인이 오늘날 시각과 청각,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결합해 그 보는 음악의 세계 최고 정점에 올라선 K-팝을 향해 이것이 바로 지금 팝의 정점이자 주류라고 완벽하게 인정한 셈이니까요. 인종과 국경을 핑계로 낡은 울타리를 치던 그래미의 오만함,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K-팝을 팝의 중심에 세운 MTV. 두 시상식의 품격과 미래는 이미 여기서 완전히 판가름 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원식은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무대에 5번이나 오르고도 트로피 하나 받지 못한 채 시청률 도구로 소비되었음을 짚으며 그래미가 지역으로 음악을 구획하는 문화제국주의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안 팝 부문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하며 시간은 결국 K-팝의 편이라고 못 박았죠. BTS 7멤버 전원은 2019년부터 그래미 아카데미 투표 회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무대에도 세우고 투표 회원으로도 받아들였으면서 트로피는 끝내주지 않더니 완전체로 돌아온 해에 별도의 칸을 만들어 관계를 정리하려다 트로피도 못 주고 신설 부문조차 지켜내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지는 차트 성적이 입증합니다. 스윕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에서 21주 연속 10위권을 지키고 있으며 정규 5집 아리랑은 빌보드 200 진입 즉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이래 21주 연속 차트에 머물고 있죠. 수록곡 5곡 역시 여전히 글로벌 차트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미의 인정 없이도 북미 스타디움 투어는 매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로피가 아티스트의 가치를 검증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어떤 아티스트가 참석하느냐가 시상식의 품격을 결정하는 법이죠. 게다가 이런 압도적인 성취는 비단 방탄소년단 한 팀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22일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스트레이키즈의 새 미니 앨범 This and That 역시 발매되자마자 곧바로 1위로 직행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낸 9장의 앨범을 전부 1위로 데뷔시키는 빌보드 7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썼죠. 이 기록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요즘 미국 팝 시장이 온통 음원 스트리밍 위주로 돌아가는데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만든 자신들만의 음악과 막강한 실물 음반 파워 하나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룹 통산 1위 횟수만 봐도 전설적인 록밴드 롤링스톤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이제 그들 앞에는 딱 한 팀, 19번의 비틀즈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21세기에 데뷔한 전 세계 그룹 중에서는 사실상 비교할 상대조차 없는 수준이죠. 첫 주 성적만 봐도 36만 9천 유닛을 기록하며 같은 주 2위에 오른 아리아나 그란데의 신보보다 무려 4.5배나 많은 음반을 팔아치웠습니다. 타이틀곡 역시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예일대 사회학과 그레이스 카우 교수가 짚었듯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실물 음반 가운데 무려 19장이 아시아 음악이었습니다. K-팝은 이제 구석에 작은 자리 하나 내주며 배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인 셈이죠. 그리고 최근 미국 현지에서 포착된 한 장면은 이런 K-팝의 막강한 위상을 말 그대로 확실하게 증명해줬습니다. 그래미가 결국 백기를 든 바로 다음 날인 8월 15일 광복절, 방탄소년단은 미국 텍사스의 거대한 스타디움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민은 태극기의 붉은색과 푸른색 그리고 건공감리를 녹여낸 의상을 입었고 슈가는 가슴 한가운데 태극 문양이 큼지막하게 새겨진 셔츠를 입고 나왔죠. 미국 문화의 심장부 한복판을 태극기로 가득 채운 채 수만 명의 현지 관객들과 다 함께 우리 가락 아리랑을 목청껏 떼창하는 진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인정해주든 말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정체성과 음악 하나만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음을 보여준 결정적 순간이었죠. 3년 전 RM은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K라는 수식어가 지겹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K는 우리 앞선 세대가 피땀 흘려 싸워 얻어낸 프리미엄 품질 보증서입니다. 수없이 침략당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 70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 원조에 기대던 나라가 스스로를 혹독하게 채찍질해가며 치열하게 버텨낸 끝에 얻어낸 결과라는 뜻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남의 나라를 지배했던 제국들의 오만한 시선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일궈낸 이 거대한 결실 위에 아시아라는 좁은 칸을 씌우려던 시도는 불과 2달 만에 우스꽝스럽게 끝나버렸습니다. 차별의 울타리를 만든 자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그 울타리를 당당하게 걷어찬 이들은 매진된 스타디움 한가운데서 태극기를 입고 보란듯이 아리랑을 노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